삼척항 부둣가를 교묘하게 삼척항 인근으로 왜곡한 국민기만 진실은폐 국방부 브리핑의 지시 주체가 바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임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이른바 그 피지 언론 대응 지침이 공개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경두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의 보고용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결재성 승인을 받는 문건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정경두 장관 개인을 이 기획적 은폐 축소의 몸통으로 보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정 장관은 이 기획의 팔다리쯤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장관을 움직인 그 배후를 찾아야 합니다. 게다가 해당 북한 동력선에 대한 경계 책임이 있는 23사단 해안 초소 근무병이 돌연 투신 사망했습니다. 이 해당 병사가 오후에 근무를 섰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그리고 동력선 이 은폐 사건과의 관련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면죄부용 합동조사단으로 신뢰를 잃었고 군 수뇌부가 직접 은폐 축소에 가담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국정조사가 없이는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없습니다. 이 정경두 장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언급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그 자리에 올라서는 안 됐었습니다. 장관이기 전에 군인 자격부터 의심됩니다. 이 정경두 장관의 교체로 북한 동력선 사건이 덮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국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오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군 수뇌부를 넘어서 정권 수뇌부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청와대 안보실부터 조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모두 조사해서 조직적 은폐 축소 정황은 물론이고 수상한 탈북, 수상한 북송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여당은 계속해서 지금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 안 된다. 이 여당의 태도, 국민의 민심과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 반드시 출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국정조사 뭉개기로 정권의 증거인멸 시간 벌어주지 말고 여당은 속히 국정조사를 수용하십시오. 국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그런 여당의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십시오.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총선용 추경 거수기 국회로 써먹고 버리겠다는 태도를 버리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30대 그룹 총수들과 일본 통상보복 조치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기업인들과 만나서 과연 사태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조치가 이 신경 쓰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에 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정치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기업인들 이야기를 들어서 얼마나 애로사항이 심각한지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파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보여주기 모양으로 되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지금 이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한미 관계의 현주소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 정상 간의 호흡이 잘 되어 있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태도를 보면 전혀 우리를 위해서 또는 이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움직이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설득을 부탁하지 못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반일 감정에 편승하려는 듯한 그런 무책임한 태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익을 내팽개치고 오직 정치 권력만 쫓아다니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인식 차이에서 있습니다. 사법부 판결과 또 현실의 괴리를 메우기 위한 외교적, 정치적 외교적 셈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가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또 외교부 국회가 이 외교적 정치적 셈법에 같이 논의의 틀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이 있는 대목입니다. 어제 서울 자사고 18곳이 지정 취소를 당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자사고 학살 광풍이 이제 서울에서도 현실화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획일과 통제로 올가매고 자율과 창의를 절멸시키고야 말겠다는 교육 독재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교육 양극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사고마저 사라지게 되면 결국 좋은 학군, 부자 동네 학교로의 쏠림만 더 가속화되는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것이 우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 지극히 반교육적, 비교육적 교육감들의 만행입니다. 최종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남아 있습니다. 이미 좌편향 교육감의 포로가 되어버린 교육부가 이 광풍을 멈춰줄 것이다. 그런 기대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마십시오. 자유한국당도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자사고 지정 평가 상세 내용과 과정을 밝혀서 그 공정성과 적법성 여부를 면밀히 따지겠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말 완벽한 거짓말 그리고 그 뻔뻔스러움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그쯤 되면 당연히 자진 사퇴할 걸로 많은 국민들이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 그리고 여당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는 식의 이런 대응을 하는 걸 보고 참으로 국민들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거기에다가 후보자는 소위 소윤과 둘이서 서로 정말 소인배다운 의리 과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우리 이렇게 의리 있는 형제 같은 우리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마치 조폭 영화에 조폭들이 정말 조폭적 의리를 과시하는 이런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정말 모든 분이 다 그런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제 서울시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한 평가 그래서 결국 전국적으로 보면 24곳 중에 절반 가까운 11곳이 탈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평가 과정을 보면 절차적 정당성, 투명성 완전히 결여되어 있고 평가 과정이 정말로 깜깜이입니다. 학교별 총점, 탈락 이유 이런 것도 공개 안 합니다. 이런 평가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왜 탈락됐는지에 대한 평가도 안 하고 총점도 공개를 안 합니다. 평가는 누가 했는지도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4대강 보호 해체와 관련한 조사평가위에서의 여론조작과 조사평가 조작하고 판박이입니다. 이 정권이 하는 것은 참으로 조작, 위선 이런 일밖에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사고 죽이면 공교육이 산다. 이런 전교조식의 논리, 이거는 정말 우리 교육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자사가 없으면 결국은 강남 8학군 부활할 거고요. 또 고액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정권이 바라는 바인지 묻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당 정책위는 다음 주 중에 이 자사고 평가와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중진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를 보고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늘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문 결과를 보면 거짓말임이 거의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수사 대상자 4명이 자살할 정도로 전 정권의 인사들을 향한 강압적인 수사, 그 압수수색 등으로 정권의 사냥개로서의 역할을 유감없이 수행해왔다 하는 것을 청문회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정치보복 수사입니다. 그 총대를 메고 있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집권 여당의 선거 총괄 기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하면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 핵심 간부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가볍게 만나서는 안 되죠. 정권의 칼잡이와 선거 전략가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눴겠습니까? 이러고도 정치 중립을 거론하는 것 참으로 뻔뻔스러운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그렇게 숨길 게 많은지 검찰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한다고 하면 어느 검증 청문 대상자보다도 자료 제출 성실하게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다 아주 핵심 자료들은 무슨 핑계를 대든지 내놓지 않고 무슨 검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심지어 청문회 막바지에는 후보자가 청문회 내내 위증, 거짓말 했다는 게 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전직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 공개되고 나서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이런 증거가 안 나왔으면 끝까지 위증하며 버텼을 그런 사람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도덕성 검증 더 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무자격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책까지 내면서 검찰 개혁을 부르짖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본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는 검찰 개혁 의지가 이런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고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금과 옥조처럼 신봉한다고 하는 검찰 개혁 해내겠다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를 사퇴시켜서 그 개혁 의지의 진정성을 이번 기회에 보여주어야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장의 명예는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경도 국방장관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경도 국방장관은
국군의 명예를 버리고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존재하는 졸장일 뿐입니다. 정 장관은 작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주적이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IS와 같은 테러 조직, 사이버 테러 조직도 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직 선배 국방장관 모두가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는데 정 장관은 시작부터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음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3월 20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정 장관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교전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남북 충돌이라고 했습니다. 전사장병, 희생자 그리고 유가족들의 희생을 짓밟는 모독입니다. 세 번째로 지난 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밝혀진 일입니다. 북한 어선의 삼척항 침범 사건 때 삼척항 인근이라는 국방부 발표의 최종 승인자가 바로 정경두 국방장관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정부 합동조사에서는 삼척항 인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장관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유관기관 협의다라고 축소 은폐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 장관은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박한기 합참의장을 대신 보내 대신 사과시켰습니다. 그야말로 치사한 졸장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지난 3일 국방위원회에서 정 장관은 6.25가 남침이냐라는 질문에 무려 19초를 주저하다가 답변을 했습니다. 또 김원봉의 전쟁 범죄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12초를 주저하다가 답변했습니다. 이상의 몇 가지 예에서 보듯이 정경두 장관은 소신도 없고 원칙도 없고 국민 정서에도 어긋나고 역사적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무능함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리를 비키는 정 장관, 즉시 사퇴해야 합니다. 국방안보를 지키고 있는 후배들에게 치욕을 안겨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정권의 코드에 맞춰서 하명수사, 정치보복수사를 진두지휘해온 사람입니다. 대통령 최측근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을 통해서 총선 출마를 제의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겠습니까?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한테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자인하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윤 후보자는 선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히 소개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만나는 것이니까 소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거짓말입니다. 현행 변호사법 36조에는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던 공무원은 특정 변호사를 소개, 알선, 유인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 6번이나 거짓말을 한 윤석열 후보자입니다. 성경의 베드로는 3번을 부인했다는데 윤 후보자는 총 6번을 부인했습니다. 명백한 위증행위이고 국민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기업 총수와 또 경제단체장 34명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간담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 간담회가 정권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이익으로 이어지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일 양국 간의 경제 전쟁이 더 심화되는 자리가 아니라 해결되는 실마리를 찾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와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을 약속한 지 불과 이틀 만에 경제보복 조치를 발표한 것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답지 않은 치졸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의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은 예상된 참사였는데도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뒤늦은 대응에 국민과 기업 모두가 공분하고 있습니다. 아베 수상의 혐한 외교와 문재인 대통령의 극일 외교 사이에 낀 우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은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고 향후 대일 무역 전반으로 관역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대일 외교가 부재하면서 장관, 차관, 국장, 각급 외교 채널 모두에서 G20이 끝난 6월 말일까지도 다음날 있을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전혀 귀뜸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 외교를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일 양국 간에는 서로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미담 사례도 있습니다.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에 쓰나미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108명의 구조대원을 급파해서 군안 구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일본은 최근에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긴급 구호 물품을 전해준 바가 있고 메르스 사태 때는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형태로 메르스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로와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줬던 미담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한일 양국은 하루빨리 감정 외교가 아니라 이성 외교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일 양국 간에는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어낸 상생 외교, 윈윈 외교가 있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 한일 군사정보 교류 협정을 체결한 이런 한일 군사공조, 후쿠시마 원전 및 메르스 사태 때 보여준 한일 우호 교류, 한일을 만들었던 양국 간의 인적 문화 교류와 같은 한일 설린 우호 관계를 되새기면서 한일 양국 정부는 공멸의 위기가 아닌 상생의 위기로 하루빨리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북아의 경제 변형과 평화를 담아낼 수 있는 빅피처를 만들어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네, 나라 국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이런 기후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고용보험기금이 5년 후인 2024년이면 고갈이 된다는 추계를 내놨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수요액이 인상된 요인과 함께 고용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 데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 전체가 모두 적신호를 울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에 건강보험은 지난 8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고 2026년이면 고갈될 것이라고 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2022년, 국민연금은 2057년이면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보험 청구서가 속속 돌아오고 있는데 이 망국의 소득 주도 성장을 밀어붙이고 나라 곳간에서는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듯이 혈세를 펑펑 쓰고 있습니다. 좌파 포퓰리즘으로 나라 곳간을 비워내고 있는 모습을 사실대로 기록한 현대판 징비록을 써야 할 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원이 1999년 문을 연 이래 올해까지 3만 명이 넘는 탈북인들이 이곳을 남녘의 보금자리,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다녀갔습니다. 개원 10주년 때는 통일부 장관, 차관은 물론이고 고위 인사들이 공개할 행사를 공개하고 참석과 함께 공개하고 성대히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개원 20주년을 맞는 올해 통일부 장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언론 취재조차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왜 이렇겠느냐? 저는 한마디로 북한의 김정은 눈치 보느라고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이런 장소에도 얼씬도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 김정일 앞에서 꼿꼿하게 손을 내밀던 우리 대한민국의 장관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하나원 개원 20주년 행사에 불참한 통일부 장관은 북한 김정은 앞에서 초라해지는 문재인 정부의 민낯과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탈북민을 천덕꾸러기 취급하는 이 문재인 정부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아까 자사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국회에서는 패스트 트랙 폭고가 이루어지는가 했더니 국회 밖에서는 자사고 폭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교육청에서 시작한 이 자사고 지정 취소 이 도미노 현상이 이제는 서울까지 번졌고 이제 전국으로 번져나갈 예정입니다.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를 벌써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린 것만 보더라도 교육감 자의에 따른 재량 평가를 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사고 폐지를 위한 의도라고 빼기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사고는 평준화의 폐해를 보완하고 또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또 강화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평등 지상주의가 최고인 양 이런 논리에 빠져서 백년지 대계 이 교육을 후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를 거리로 내쫓더니 이제는 자사고 학생 학부모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아이들의 교육 기회마저 무참히 빼앗는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뭐하는 정부입니까? 저는 자사고 무더기 폐지 결정에 거리로 나선 학부모들의 그 아우성이 반드시 문재인 정부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에 대해서는 어제 이미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검찰 개혁의 길이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